이더리움이 기술 이야기를 넘어 왜 장기적으로 금융의 기본 자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헷갈려하는 핵심 포인트를 차근차근 풀어볼 겁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너무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뉴스도 자극적이지 않고 가격도 한 번에 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심을 거둡니다. 하지만 금융에서는 이 조용함이 굉장히 중요한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돈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돈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동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쉽게 옮길 수 있을 때 돈의 역할은 완성됩니다. 과거에는 은행이 그 신뢰를 맡았습니다. 국가가 보증했고 중앙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경을 넘는 거래가 너무 많아졌고 속도와 비용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구조만으로는 버거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한 게 블록체인 기반 금융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돈이 이동하는 규칙을 사람이 아니라 코드로 정리합니다. 규칙이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천천히 퍼집니다. 하지만 한번 자리 잡으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금융은 유행을 싫어합니다. 안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그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제 왜 기관과 큰 자본이 이더리움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위험해서가 아니라 아직은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다는 건 관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테스트하고 연결하고 문제가 없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확신이 생겼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의 역할은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왜 결제와 금융, 신원과 계약, 자산 이동의 중심에 있는지 그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두는 시점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더리움이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리스크와 많은 분들이 과정에서 두려워하는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더리움이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금융의 뼈대가 될 수 있는지 그 질문을 던지는 단계입니다. 앞에서 이더리움이 금융의 뼈대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죠. 그럼 이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보면서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규제입니다. 이더리움은 정부가 막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투기와 인프라는 다릅니다. 가격을 흔드는 행위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금융 인프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봅니다. 실제로 각국 정부의 발언을 보면 블록체인을 없애겠다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위험 신호가 아니라 편입 신호에 가깝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다면 관리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통제하려고 들여다본다는 건 이미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더리움이 계속 논의 대상이 되는 이유도 이 지점에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기술 문제입니다. 이더리움은 느리다, 수수료가 비싸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도 사실을 반만 본 이야기입니다. 이더리움은 의도적으로 안정성을 우선한 구조입니다. 속도만 보면 더 빠른 기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위에 여러 확장 구조를 얻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본체는 안정적으로 두고 속도와 비용은 바깥에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는 마치 고속도로와 비슷합니다. 본선은 튼튼하게 유지하고 옆에 여러 기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경쟁입니다. 이더리움 말고도 다른 블록체인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경쟁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금융 인프라는 하나만 살아남는 구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디가 중심이 되느냐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연결의 중심은 여전히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위에 다른 기술이 얹히고 다른 서비스가 붙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이미 선택을 어느 정도 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과장된 공포입니다. 공포는 생각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믿을까 말까를 결정하기보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과장인지 구분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서 그렇다면 지금 개인 투자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아주 현실적인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두려움을 없애는 단계가 아니라 두려움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